안녕하세요. 토리토리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whose입니다. 자, 우리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해당을 하고요. 자,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나의 책상, 너의 이름, 이런 식으로요. 누구누구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이죠. 자, 우리 그러면 예시들을 통해서 영어에서 소유격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예요. I met a woman. 나는 한 여성을 만났다. The woman's job is a nurse. 그 여성의 직업은 간호사다. 자, 우리 이렇게 두 문장을요, 하나로 잇기 위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써볼 건데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두 문장에서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a woman, 여성을 가리키는 woman 이 부분이네요. 자, 관계대명사를 쓸 거기 때문에 앞에 나온 선행사, 자, 우리 먼저 나온 단어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앞에 나온 단어를 놔두고 뒤에 오는 단어는 이제 없애셔도 됩니다. 자, 무작정 없애시면 안 되겠죠? 이제 이 두 문장을 관계, 연결 지으면서도 이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쓸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소유격 관계대명사, 네, 바로 whose를 이 자리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은 이유는요. 자, 여기가 단순히 woman, 여성이라는 명사가 온 자리가 아니었죠. 여성의 직업, 이 어퍼스트로피와 s를 함께 가지고 오면서 여성의, 아까 말씀드린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단순한 관계 대명사가 아닌 소유격을 가진 관계 대명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하나로 이어서 I met a woman whose job is a nurs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whose job is a nurse, 이 부분은 이 선행사 바로 뒤에서 이 여성에 대한 내용을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방에서 키웠다. 고양이 이름은 키키였다. 자, 이 두 문장도 하나로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공통으로 쓰인 부분을 찾으셔야겠죠. 여기서는 고양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지금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온 선행사 남겨두고 그 뒤에 등장한 친구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없애려고 했더니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그 고양이의, 이 어퍼스트로피와 s가 나타나 있으니까 소유격, 뭐뭐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이 자리는 아까 위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whos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덩어리가 앞에 나온 선행사와 관련이 있는 덩어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Whose name was Kiki. 이름이 키키였다라는 건 우리가 방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고양이를 길렀던 방의 이름이 키키가 아니고 고양이 이름이 키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사 바로 뒷자리에 이 덩어리를 갖다 주셔야 돼요. 우리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고자 하는 그 명사 뒤로 자리가 가 있어야 됩니다. 맨 첫 번째 문장은 자동으로 명사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 덩어리를 쓰시면 됐었지만 이번엔 in the room 이라는 덩어리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덩어리, 고양이의 이름에 관한 내용을 고양이 바로 뒤로 넣어주셔서 그럼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He raised a cat 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whose name was Kiki가 그 다음일 거고 마지막에 in the room 부분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두 문장의 경우는요, 선행사가 무엇일 때에 해당했냐면 바로 woman, cat, 즉 사람이거나 cat, 동물일 때 쓸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경우에서는 선행사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경우를 말하겠죠. 네, 바로 이번에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어떨지, 선행사가 어떤 물건 또는 대상일 때는 어떨지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I bought a book. 저는 책 한 권을 샀어요. The book's cover is blue. 그 책의 표지는 파란색입니다. 자, 역시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공통된 부분은 책, book과 관련된 이 부분이겠네요. 네, 그리고 선행사 a book 남겨두고 뒤에 있는 명사 없앨 건데 단순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원래 소유격을 나타내는 어퍼스트로피아와 s가 있으니 이 자리에 들어갈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I bought a book whose cover is blue. 자, 여기선 선행사 바로 뒤에 표지가 파란색이다 라고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잘 위치하고 있으니 위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선행사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와 다를 점이 없네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I bought a book. The cover of the book is blue. 자, 이번 문장은요. 바로 위에 했던 문장과 해석은 유사하지만 조금 형태가 달라요. 나는 책 한 권 샀어. 근데 그 책의 표지는 파란색이다. 자, 여기서는요. 책의 표지라는 부분을 어퍼스트로피와 s로 표현하진 않았고 of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자, 우리 of를 활용해서도 무엇의 뭐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도 소유격 관계대명사 써볼게요. 그러면 공통된 부분은 book 부분이었죠. 여기도 book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나온 선행사만 남겨두고 뒤에 나온 book은 없애셔도 되는데 이번에는요. 소유격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book이 그냥 온전히 명사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왔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명사 형태 그대로예요. 그럼 이 부분을 대신할 때는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이런 것들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이런 관계대명사 중에서 which가 쓰일 수 있습니다. 자, which에 대해서 낯서신 분들은 관계대명사 강의 꼭 듣고 와주세요. 자, 그러면 I bought a book, the cover of which is blue. 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럴 때는 이 덩어리째로 앞에 말을 꾸며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조금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장 제가 한 번 더 써봤는데요. I bought a book, the cover of the book is blue. 역시 of를 나타낸 소유격 형태 똑같습니다. 자, 제가 윗부분에서 여러분 관계대명사 덩어리는 설명하는 명사 바로 뒤에 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of를 활용했을 때는요. of which가 이렇게 바로 뒤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맞는 문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선행사 바로 뒤로 옮기셔도 괜찮아요. 그 말인즉슨 이 of the book을 이 사이에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부분에 있었던 the book 이 명사 부분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을 때 지금 남은 덩어리가 of which가 되는데 이것의 which를 앞으로 바꿔서 I bought a book of which the cover is blue. 이런 형태로 이동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이 부분 지워볼게요. 이동한 거니까. 그럼 이 문장은 I bought a book of which the cover is blue.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건 역시도 맞는 문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쓰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물어요.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라서 자주 마주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상 실제 영어에서는 of which 자체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치만 존재하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선행사가 사물일 때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을 함께 보실게요.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whose가 있던 자리에 무엇이 왔다? of which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단순화시켜서 선행사가 사물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whose가 무엇과 같을 수 있다? 맨 밑에 문장에 나왔던 of which와 같다,
바꿨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언제나 whose가 of which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만 가능하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요. 우리가 사물의 소유격, 책상의 다리 이럴 때는 이렇게 of를 써서 책의 표지, 책상의 다리 표현을 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of를 쓰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ose가 of which와 같은 역할을 한다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대명사의 특징보다는 소유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관계를 지어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사의 특징은 적어요. 뒤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소유격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뒷부분이 완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사나 뭔가 소유격 하나가 빠진 느낌은 들겠지만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은 완전히 갖추고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job is a nurse.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뒷부분, 네, 주어, 동사 모두 갖춘 문장입니다. 보어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문장 whose 뒷부분도 name was 키키. 이름이 키키였다. 네, 뭐 누구의 이름이었는지 이런 미묘한 누구의 소유격 하나는 부족할 수 있어도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은 완전히 갖추고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로 바꿀 수 있었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옮길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한글로 익히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제가 이 칠판에 적어놓은 이 예시들만 입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친숙해지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익히시는 연습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